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에 더불어 사는 집 공동체 주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김수동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동체 주택, 여러분들 어떻게 좀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되고요. 공동체 주택을 통해서 공동체 주택이란 이웃과 더불어 사는 노후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의 가치와 실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여백이라는 이름의 이제 공동체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집의 모습이고요. 지금 그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2016년 8월에 이제 저희가 10가구가 모여서 이제 그 집을 졌는데 함께 우리 이 공동체 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10가구, 그다음에 이제 집을 짓는데 이제 수고했던 분들과 함께 입주 기념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이제 저 보이시는 저 뒤에 산이 북한산이에요. 이제 북한산이 바라보이는 창릉천가에 다세대 주택 2동을 나란히 짓고 이제 1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이 주거를 선택을 했고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 어떤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주택을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이웃사촌이란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웃사촌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이웃사촌의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이웃사촌 하면은 무척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흔히들 많이들 얘기하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래서 이 이웃사촌의 의미는 가까운 사이를 의미한다. 사실 요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이렇게 다 각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혈연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1년에 몇 번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웃 사촌에 담겨 있는 의미는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촌이라는 의미는 이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촌수가 사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촌은 또 이런 또 위아래가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위계가 있거나 이제 이런 이 계급적인 사이가 아니라 평등한 사이를 우리가 이제 이웃 사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3번째 중요한 이 개념은 안전한 사이다. 어느 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울타리 나무는 뽑지 마라. 참 저는 적절하고 이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웃이란 가깝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가 존중하고 지켜야 될 이 선과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이에 나무를 뽑지 말라는 이제 이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 자체에 보면은 가까운 사이, 평등한 사이, 안전한 사이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이 이웃 사촌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옛사람들이 이웃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상징적으로 담은 정겨운 우리말이 아닌가, 옛사람의 지혜가 담겨 있는 정겨운 우리말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요즘 사람들한테 이웃을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요즘 아마 젊은 분들한테 이웃을 얘기하면 아마 이웃이랑 사촌을 왜 해요? 아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주거유형이 이제 아파트라고 했고, 여러분들도 다 익히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계실 텐데, 우리 사회의
아파트가 늘어나면 늘수록 사라지고 있는 게 이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잃어버린 이웃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지금 꽤 오래된 기사, 2019년에 이제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은 10명 중 4명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기사가 나온 지가 벌써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저 통계보다도 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웃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이제 이웃을 새롭게 정의하라고 하면은 아마 저는 잘 모르거나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동네 사람, 이게 더 지금 현실을 정확한 반영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이웃이 잃어버렸다라는 게 그냥 그럴 만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파트 살 때 보면은 한 3, 4년 살다 보면 대부분 이사를 가기 때문에 사실 섣불리 이렇게 또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을 주기가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도시 주거 환경 자체가 사실 이렇게 이웃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기보다는 서로 잘 모른 척하고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문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웃이라는 말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런 이 사회적인 현상이 결국은 다가올 우리 노년에 있어서는 커다란 이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는 좀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특징이 있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가장 또 많이 알려지고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1인 가구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1인 가구 사회의 의미는 혼자 사는 사람이 전 연령대에 걸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혼자 사는 시간도 이제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외로움의 습격,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말은 정치 철학자 김만권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김만권 씨는 이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외로움을 촉진하는 이제 이유로선 가난,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능력주의, 이렇게 세 가지 커다란 요인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요인으로 이제 외로움이 심화되는 사회는 결국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점점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공동주택을 이 저의 노후주거에 이제 이 대안으로 선택을 해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연세가 꽤 고령이신 이제 100세를 바라보시는 이제 이 고령의 어머니와 이제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들을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가끔 이제 마주칠 일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어르신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혼자 오래 살 줄 몰랐어. 대부분 이제 다 우리 부모 세대의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당신이 살 수 있는 이제 이 최대 수명을 한 8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았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꽤 이 수명은 길어지고 그 길어진 수명을 상당 부분 혼자서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도시에서 노인 혼자 산다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우리가 여의치 않고 녹록치 않다라는 거를 가까이서 목격을 한 게 제가 이제 공동체 주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의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노후주거의 본질은 저는 사회적 관계 회복에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노후주거의 얘기를 할 때 이제 안전한 환경을 얘기를 했죠. 안전한 환경이라는 건 이제 이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이제 이 보호가 이제 이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불안하고 위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가 늘어나죠? 점점 이런 보안 경비 업체도 늘어나고 우리가 사는 곳곳에 CCTV가 지금 다 장착이 되고 우리가 하루를 지나는 동안 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CCTV에 찍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뭐 그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무리 CCTV를 많이 다룬다고 해도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집에서 살다 보면은 이웃이라는 존재가 훨씬 더 그 어떤 보안경비 업체 CCTV보다 더 든든한 안전을 제공하는 게 저는 이웃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활동적인 삶은 누군가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울리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뭐 혼자서 하는 이 고독력을 가지고 이제 이 혼자서 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만 사는 거는 그렇게 행복하기 힘들죠. 그래서 홀로와 함께가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 회복이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년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나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취약함이 이제 점점 더 나타나서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고 돌봄을 주고받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 뭐 공식적으로 이제 장기 요양보험 같은 체계가 있지만은 그런 공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도 우리 일상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족이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이 이웃도 단절된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돌봄의 공백에 대해서 정말 작은 일이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악화되기도 하는데, 만약 내가 가까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믿고 서로 교류하는 이웃이 있다면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보면 이제 노년이 되면서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좀 다운을 겪기도 하는데, 혼자 있는다는 것, 외로움이라는 건 정서적으로 큰 위험이 됩니다. 사실 많은 노인들이 그런 관계망이 없고 이렇게 교류가 없고 혼자 고립되어 산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전화 오는 데도 없고 말 한마디 나눌 상대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서나 인지나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년 건강에 위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노후주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안전한 거주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마을에서 좀 서로를 교류하고 돌볼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게 노후주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꼭 고려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노후주거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를 실현하는 이런 모델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공동체 주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 공동체 주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는 따로또 같이 협력적 주거 모델, 그러니까 홀로의 삶과 함께하는 어울림의 삶이 이제 그 가능하고, 그게 이제 그 이 각자 도생이 아니라 서로 이제 그 이 협력하면서 사는 주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공동체 주거, 따로또 같이 협력적 주거 모델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네 가지 요소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그 개인 공간이죠.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 공동체 주택, 공동체 주거 하게 되면은 내가 너무 이 사생활을 방해받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좀 오해들을 하는데, 분명하게 이제 오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공동체 주거일수록 사생활 보호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 사생활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이제 따로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 공간은 함께 모여 사는 이 이웃들 간에 서로의 필요를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공유 주방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공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공유 공간들을 확보를 해서, 아파트 같은 곳은 최대한 이제 이 이웃들과 안 부딪히는 관점에서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하면은, 공동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유 공간이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이 오가면서 스칠 수 있게, 그래서 이웃이라는 건 뭐 대단히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유 공간의 역할이고, 그렇게 관계가 형성됐을 때 우리는 뭔가를 함께 하는 활동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마당이 있어서 이제 이 텃밭을 가꾸거나 이제 이 마당을 가꾸는 일들, 그다음에 뭐 주택을 관리하는 활동들, 그다음에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이제 이 밥을 먹고 뭐 즐기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 상호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주거 형태 자체가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작동되도록 기획되고, 거기에 뜻맞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사는 주거 형태가 공동체 주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게 이 공동체 주거라는 유형이 우리나라에서 뭐 독자적으로 생긴 건 아니에요. 꽤 오래전부터 해외에서는 이런 공동체 주거 모델이 이제 시행이 되고 확산이 되어 왔던 거죠. 이 원조는 유럽의 코하우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1970년대니까 뭐 꽤 오래전이죠. 덴마크를 시작으로 해서 코하우징 모델이 유럽, 북유럽 중심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코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과 민간이 이제 협력해서 하는 이제 소셜 하우징 모델이 많죠. 그러니까 주택의 규모나 형태나 이제 지역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 공간, 공유 공간, 그다음에 함께하는 활동, 서로 지원하는 이제 이런 이 컨셉들을 이제 실현하는 이제 주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미국으로도 건너가서, 미국에도 이제 코하우징 모델이 은퇴자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적지 않게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하우징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 모델이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좀 우리하고 가까운 일본에는 이제 조금 용어를 좀 다르게 쓰죠. 컬렉티브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일본 스타일의 이제 이 공동체 주거 유형이 있는데,
컬렉티브 하우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협력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아시다시피 일본은 주거비가 무척, 특히 이제 그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주거비가 무척 비싼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일본에는 이제 컬렉티브 하우스라는 이제 도시형 주거, 일단 이 개인적으로는 그 사생활이 보호되는 이제 그 공간 확보가 되고 있고, 그 거실이나 이제 이런 이 주방,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유해가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그 생활을 좀 서로 분담을 해가면서, 이웃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형태가 일본의 컬렉티브 하우스 모델인데, 이런 일본에서도 컬렉티브 하우스가 고령자를 위한, 노후를 위한 주거 대안으로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 코하우징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이 노후를 위한 주거의 하나의 선택 대안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주거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그 공동주거의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여백에 사는 모습을 한번 과연 뭐 개념은 그런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사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크죠. 혼자 사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10가구가 함께 모여서 지은 이제 이 공동주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저 북한산이 바라보이는 고양시하고 이제 이 서울시 은평구하고 경계에 있는 이 창릉천변에 이렇게 다세대 주택 2동을 이제 나란히 지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집 한 번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라고 할 정도로 뭐 집을 짓는 게 이제 꽤 뭐 살면서 가장 큰 규모의 이제 이 소비 행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집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많이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공동체 주택을 짓는 함께 짓는 과정은 좀 무엇이 다를까, 이제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취득하는 과정은 그냥 뭐 시장에서 아니면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집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신규 분양을 받거나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공동체 주택은 집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께 사는 주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좀 우리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마음이 모아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직접 뭐 집을 지을 땅도 찾아보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 여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한 7가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살자라고 이제 이 마음을 모았고,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이제 우리가 살 이 동네를 지역을 찾으러 다녀서 그 결과 지금 살고 있는 저 땅을 만난 거고요. 그래서 집을 짓는 거는 뭐 우리는 뭐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주택에 대한 이해가 있는 시행사와 이제 이 시공사를 찾아서 이제 맡긴 거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공은 그런 이 전문 건설 업체가 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은 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뭐 거의 매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자주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동체 주택을 짓고 살면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짓는 시간과 우리가 서로 이웃으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관계를 짓는, 물리적인 집도 짓고 이런 이웃 간의 관계도 형성하는 관계를 짓는, 이게 이제 병행이 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은
집 짓는데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을 만한 이제 그 건축 그 시공 회사를 이제 선정을 했고 서로 상호 신뢰를 가지고 이제 이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저희는 7가구가 모였다가 저 토지를 확보를 하면서 건축가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이제 이 3가구 정도 더 추가 10가구까지 가능하다라고 해서 새로이 이제 이 3가구가 결합이 돼서 이제 10가구가 이제 좀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 정말 다양하게 이제 서로 개성들이 있고 그 전문 분야가 틀리니까 각자가 이렇게 조금씩 참여하면서 충분히 좀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스트레스 없이 오히려 이제 그 과정이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의미도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이제 서로가 잘 알고 충분히 가까운 관계로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주택 짓는 과정은 뭐 나름대로 그 과정도 의미가 있고 그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이미 이제 이웃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얼핏 얘기했지만 공동체 주택에는 일반적인 다른 집에 없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유 공간과 공동체 규약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규약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제 무척 좀 느낌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를 뭐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거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지켜야 될 약속을 정하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를 안전하게 이제 유지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규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우리는 정말 이런 정도는 지키고 살자라는 걸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중요한 이제 안전장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공동체 규약이 있고 공간적으로는 보면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공유 공간의 모습인데요. 한 7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공유 공간은 입주자 모두가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 주택의 이제 이 공유 공간의 의미는 무척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눌수록 커지는 이제 공유의 마법이라고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 공간을 잘 확보를 하게 되면 굳이 내 집을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공동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별 전유 공간들은 일반적인 이 보통의 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작게 하고 각 세대가 뭐 1평씩 2평씩 모아서 이렇게 공유 공간을 만들면은 모두가 쓸 수 있는 정말 이 좋은 공간들을 만들고 있어서 공간적으로도 이제 부족하지 않게 살 수가 있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체 주택을 짓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이런 공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이제 이 코하우징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이제 이웃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웃이라는 게 뭐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이웃이라고 해서 이웃이 되는 건 아니죠. 결국 이웃이라는 거는 서로가 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이웃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는 함께하는 활동인 건데, 가장 이웃 사이를 돈독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활동이 저는 함께 밥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뭐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거는 진짜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뭐 밥값을 아끼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식구라는 건 정말 다른 게 아니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을 때
그 어떤 그 자리보다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정말 일상을 공유할 수가 있고 서로를 또 알아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은 밖에서 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 뭐 효율적이고 그 편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이제 축적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이 이웃이 되어 간다라는 걸 갖다가 경험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이런 그 공동체 활동이라고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주택에는 그 세대 그런 그 가구 구성을 하는 방법이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딱 그 이렇게 좀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들만 모이는 형태를 갖다가 이제 그 이 뭐 그 시니어 하우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연령 구분이 없이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는 걸 갖다가 이제 연령 통합형이라고 하는데, 그 제가 살고 있는 여백은 이제 연령 통합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 아이부터 뭐 아주 고령의 이제 그 노인까지 이제 그 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그 이 요즘 아이들 뭐 그 자녀들이 없거나 또 하나만 있는 집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이 그 뭐 가족 관계가 너무 이렇게 이 단순하고 그 이상의 관계를 경험하기 힘든데, 저랑 같이 그 이 살고 있는 여백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은 정말 우리 이웃들이 가족 같은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풍요로운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가장 고령 좀 그 가구 구성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은 이제 70대 초반에 이제 그 이 은퇴한 부부인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그냥 어디 가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이 의존적인 존재가 되면은 그 눈치를 보는 더부살인데, 이렇게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은 이게 더부살이가 아닌 더불어 사는 집이다. 저는 그 말에 이제 참 무척 공감을 하고요. 지금 그 한 10년 차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 여백에 그 처음에 그 봤을 때 아주 그 꼬맹이였던 애기들이 벌써 지금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다니던 어린 학생들이 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우리 여백이 이웃이고자 정말 좀 그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커다란 사회적 가족의 한 형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 따로또 같이 사는 이제 그 공동체 주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서로 그 느슨하지만 든든한 이웃이라는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필요한 돌봄을 이제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공유를 통해서 요즘 도시에서 이제 요즘 뭐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뭐 갈수록 올라서 정말 너무너무 그 부담스러운 비용인데, 이런 공동체 주택이 이런 주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좀 대안도 될 수가 있어서 좀 은퇴 세대, 그러니까 중장년 세대들의 이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주거 유형, 의미 있는 주거 유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그 이웃들의 모습인데, 그 처음에는 뭐 무척 느슨하게 시작됐지만 지금은 한 1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참 든든한 이웃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그 경기도 고양시에 있지만 이렇게 좀 약간 좀 오래된 그 자연부락 같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이제 꽤 오래된 이제 그 사찰도 있고, 이미 앞서서 이렇게 이 전원주택이나 이제 이 오래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공동체 주택을 살면서 이제 우리는 뭐 전원주택 가면 이제 뭐
가끔씩 그 이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그 괴리가 돼서 그 이 딱 섬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뭐 그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제 그 이 땅을 확보를 하고 이사 가서 이제 그 이 살면서 주민들한테 이제 그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새로 이제 그 이 그 집 짓고 이사 와서 살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사전에 그렇게 교류를 하고 그 뭐 입주하는 날 이제 그 이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이제 그 이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이 주민으로서 이제 그 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했더니 우리가 이사하는 날 마을 입구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 이 환영 현수막을 그 달아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을 입주를 환영한다고 우리가 저 현수막을 봤을 때 참 가슴이 뿌듯하기도 하고 그 주민으로서 이제 그 인정을 받는다, 이 마을 사람이 됐다라는 이제 좀 느낌에 좀 감회가 깊었던 기억이 나서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도 있고 뭐 마을 주민들하고도 지금 이제 잘 교류하면서 마을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제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그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마주했던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좀 선별을 해서 나머지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은 서로 잘 아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이 지금 뭐 앞에서 뭐 위험 사회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잘 모르는 타인과 뭔가를 한다라는 게 이제 그렇게 선뜻 그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조심스러운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그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유일한 공통점은 이런 그 이 공동체 주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좀 그 나의 그 이 주거의 유형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좀 논의를 하고 알아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하자는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한 거고요. 근데 이 공동주택을 좀 전문으로 하는 이제 그 시행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시행 회사에서 이렇게 그 공동주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 모임을 조직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좀 주체가 있어서 또 새롭게 이제 참여하는 뭐 참여자를 모집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여기저기에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고 접근하는 경로들이 있고, 혹시 뭐 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또 있죠. 어떻게 이웃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마냥 좋을 수만 있냐, 갈등은 없냐. 맞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일반적인 주거 환경에서 뭐 사실 말만 이웃이 아니라 그냥 옆집 사람하고 뭔가 일상생활에 트러블이 생기면은 그거는 그거를 해소하거나 해결하거나 극복하기가 무척 힘든 게 현실인 거죠.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이 뭐 층간소음 갈등이라든지 뭐
우리가 공유주택에서 맞이하는 갈등은 뭐 쓰레기 처리 문제, 소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흡연 문제, 뭐 그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주택에도 똑같이 이제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갈등들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제 맞이하고 논의하고 해소할 수 있는 이 안전한 관계, 그리고 이제 이 도구,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미 이제 충분히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런 갈등들이 이게 확 증폭이 돼서 이렇게 폭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고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이 다양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많은 상당수의 갈등들은 아예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친숙한 관계에서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원인 발생이 이제 없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그런 갈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만남,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논의,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는 어쨌든 공식적인 의사결정,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많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이거죠. 살다가 뭐, 좋아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이사를 갈 수도 있을 텐데, 뭐 여기 공동체 주택에 살다가 뭐 이사를 못 가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 주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뭐 재테크나 집을 통해서 이렇게 뭐 집값의 상승을 바라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고 함께 살기를 목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주거보다 이주율은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장기간 거주를 하고 함께 사시는데 뭐 상황은 발생할 수도 있죠. 뭐 직장이 뭐 멀리 발령이 난다든지 아이들 학교가 이제 뭐 또 때문에 떠나든지 이제 그런 사정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사정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거를 이제 이 거래를 하는 방법들도 있고 이사를 들어오고 나가는데 제약이 없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 두 가지가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질문이라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한 10년 차 이렇게 살아보니까 느끼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웃이란 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런 이 남인과 싶을 정도로 이제 느슨한 관계인 동시에 저는 이웃은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정말 제가 공동체 주택에 살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나인 이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서로의 빈자리를 좀 채워주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거는 이제 이웃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힘들 때 손을 내밀 수도 있고 손을 내민 사람의 손을 내가 잡아줄 수도 있고 이런 소중한 존재가 이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처음엔 느슨하게 시작됐지만 이제 갈수록 든든해지는 사이가 우리 이웃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삶을 생각하면은 노년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은 든든한 이웃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이 평안하려면은 동료를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노후의 삶의 최고의 복지는 저는 바로 이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